안녕하십니까, 강영천입니다. 오늘 재밌는 질문이 하나 와서 황산화제라는 어떤 식품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누어 보겠습니다. 우선 이 황산화제라고 하는 것에 대한 정확한 용어를 저희들이 잘 이해를 하고 있는 것 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거 이야기하고 이것의 어떤 작용, 그 다음에 이 황산화제를 우리가 취할 때 어떤 음식이 많이 들어있는지, 혹은 요즘은 이 황산화제의 보조식품이 너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결론을 한번 내려보겠습니다. 여기 지금 이 질문은 참 저한테는 굉장히 어려운 질문입니다. 여기 처음 뵙겠습니다. 환갑을 막 지나고 있는 다이버입니다. 다이빙 오래 하시네요. 질문이 있는데, 황산화제가 몸에 좋다는 게 사실일까요? 감사합니다. 다 감사합니다. 다이빙 인생을 길게 가져가는데도 도움이 될까요? 재밌는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선 이 황산화제를 많이 함유한 음식을 먹으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건강에 좋다고들 생각하고 있고, 상당 부분 그것이 사실이면 맞습니다. 이 황산화제라고 하는 이 명칭, 그 다음에 이 단어, 이게 사실 좀 굉장히 과학적인 문헌에 보면 좀 혼란스럽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한번 짚어보고 싶고요. 과연 다이빙을 오래오래 하는데 도움이 될까요? 라는 내용을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여기 지금 제가 드렸던 그 카톡의 답변을 잠깐 옮겨놨는데요. 역시 이 주제는 제가 솔직히 잘 알고 있는 주제는 아닙니다. 그래서 어려운 질문을 주셨는데, 결론적으로 잘 먹으면 좋고, 못 먹으면 건강에 해로울 수도 있으니까 조심해야 된다는 그런 내용의 답을 드리고 정리해서 유튜브에 올리겠다고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황산화제를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저희들이 반드시 이해를 해야 되는 게 이 유리기라고 하는 겁니다. 영어로는 free radical이라고 하는데요. 이 radical이라는 단어가 포함하고 있듯이 이게 몸에 좀 해로운 것들입니다. 그래서 황산화제는 유리기를 중화시켜서, 유리기가 그냥 있으면 몸에 해로우니까 그것을 중화시켜서 유리기가 우리 몸의 세포를 손상시켜서 건강을 해치는 것을 줄여주거나 혹은 방어하기 위한 그런 성분입니다. 이 유리기라는 것이 사실은 이 유리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의과대학에서 배울 때 거의 1시간 내내 이 설명을 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에너지 생산 같은 일반적인 정상적인 내분비 대사 때도 이 유리기가 생산이 됩니다. 즉, 저희 몸이 정상적으로 작동될 때도 유리기라는 것은 생산이 됩니다. 게다가 햇볕에 너무 쪼인다거나 담배를 많이 피우고 술을 많이 먹거나 하는 이런 라이프 스타일이 좀 좋지 못할 때 더 많이 생산이 됩니다. 유리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유리기라는 것이 어떤 건가 하면요, 일반적으로 이 유리기의 바깥에 돌아가는 어떤 그런 원이죠. 이렇게 보면 이 돌아가고 있는 이 원들에서 여기 보시면 짝을 이루지 못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이게 짝을 이루지 못한 전자가 유리기입니다. 그래서 이 황산화제라는 것은 거기에다가 짝을 이루는 물질을 넣어주는 겁니다. 그러면 이 유리기가 아닌
일반기가 되는 겁니다. 조금 어려운 개념이긴 합니다만 이 항산화제의 하는 짓거리는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유리기가 안전하게 작용해서 단백질, 지방, DNA 같은 것들을 파괴하는 것을 막아주는, 중화하는 그런 효과를 가진 성분이 황산화제입니다. 사실은 이 황산화제에도 너무나 많은 물질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 몸에서 만드는 것도 있고 어떤 먹는 음식물에서 들어오는 것도 있고, 그게 혹시 부족할까 봐 많이 먹으면 좋은 줄 알고 보조식품으로 이 항산화제를 많이 먹고 있죠. 이것이 사실은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유리기도 적당량이 몸에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어느 정도 몸에서 우리 건강에 도움이 되는 역할도 합니다. 이게 너무 많아졌을 때 이것을 좀 막아주는 것이 황산화제이고요. 특히 이 유리기가 우리 몸에 어떤 만성적인 질환, 심장병, 암, 또 고도의 당뇨 이런 것들이 좀 심하게 오래가면 유리기에 의한 손상이 많이 발생합니다. 이런 분들에게는 항산화제를 보충해 줄 필요가 있죠. 그래서 이 황산화제는 우리 몸에 있어서 어떤 그 디펜스 메커니즘 혹은 디펜스 시스템, 우리가 방어 체계에서 첫 번째 전선을 형성합니다. 즉 세포에는 황산화 효소를 함유하고 있는데 이 황산화 효소가 사실 우리 몸에서 첫 번째 방어선을 형성합니다. 몸은, 우리 인체는 대사작용을 통해서 황산화제를 생산합니다. 즉 대사작용을 통해서 유리기가 나오는가 하면 또 그것과 싸울 수 있는 황산화제도 같이 만들어집니다. 그러나 신체가 생산할 수 있는 황산화제가 있는가 하면 음식이나 혹은 보조식품에 의해서 부족한 부분을 메꿔야 하는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황산화제를 많이 포함하고 있는 식품, 과일, 채소 이런 것들이 지금 각광을 받고 있는 거죠. 많이 함유하고 있는 음식은 주로 과일, 채소입니다. 그 다음에 저희들이 많이 먹고 있는 양념류 있죠. 무슨 후추, 고추 이런 데도 많이 들어 있습니다. 견과류. 특히 여기 지금 사진에 보시면 과일들이 상당히 밝게 나와 있어. 아주 밝습니다. 즉 이렇게 밝은 색을 띠는 과일, 채소에 이 황산화제가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많이 드십시오. 그런데 저희들이 식품에서 얻을 수 있는 이 황산화제는 보조식품에서 얻는 황산화제하고 사실상 내용이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채소, 과일 등에서 이 황산화제를 보충해 주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물론 몸에 어떤 이상이 있어서 우리가 병원에 가서 진단을 해보고 이 사람은 지금 적극적으로 이 황산화제를 더 보충을 해야 되겠다는 진단이나 의사의 처방이 나오면 그때 보조식품을 먹는 게 좋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비타민 E 같은 거는요, 비타민 E가 자연적으로 존재하는 게 있는가 하면 합성 비타민도 있죠. 저희들이 먹고 있는 이런 것들 중에서 이 합성 비타민은 사실 몸에 좀 문제가 있습니다. 많이 먹을 때요. 그래서 이 합성 보조식품에는 황산화제를 너무 지나치게 많이 포함하고 있는 경우들이 흔히 있습니다. 이것은 건강을 해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황산화제 그 자체가 건강을 해칠 수도 있나? 여기 많이 적어놨습니다. 결론적으로 채소, 과일 등에 의한
그걸 통해서 우리가 흡수하는 것은 많이 먹는다고 이게 지나치게 많아지기가 힘든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건 일단 건강에 좋다고 봅니다. 문제는 보조식품에 들어있는 황산화제는 굉장히 고농도가 들어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게 지나치게 많이 흡수를 하게 되는 경우는 저희들 몸에 이상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보충식품에서 특히 이 비타민 E의 어떤 보조식품이 있죠. 이거를 많이 먹었더니 전립선 암이 더 많이 발생하더라고 하는 통계적인 보고가 있습니다. 게다가 베타카로틴이라고 또 역시 이 황산화제 보조식품으로 먹는 게 있습니다. 얘는 폐암을 더 많이 발생하더라, 이런 보고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보조식품은 황산화제 중에서 보조식품으로 먹는 것들 중에는 몸의 건강을 해칠 수도 있는 것이 분명히 있다는 점을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 저희들이 자연식품에서 얻는 항산화제, 그래서 저희들이 채소와 과일을 많이 먹어야 됩니다. 은 몸에 해롭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치료를 위한 보조식품, 특히 이것이 저희들이 병원에서 진단받고 의사의 처방에 의해서 어떤 내 몸 상태에 대한 처치를 위해서 먹어야 되는 경우가 아닌 너무 지나치게 많은 양의 황산화제를 특히 보조식품을 통해서 먹는 경우에 저희들 몸에 해로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질문 주신 대부분, 환갑을 지나신 대부분은 이 점만 조심하시면 과일 채소 많이 드시면 다이빙 오래오래 하실 수 있습니다. 100세 다이빙 절대로 꿈은 아닙니다. 오늘 그 황산화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도 이 질문을 받고 덕택에 공부를 좀 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데, 하여튼 결론은 보조식품 너무 좋아하지 않는 게 좋겠습니다. 오늘 황산화제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